저는 우리가 함께 합의하고 한 방향으로 같이 그래요. 좀 나가서 북동이 저희 환경운동연합도 북동에서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북동의 쇠퇴라든가 북동에 지금 침체된 상황들, 상업 기능들이 이제 많이 뭐죠? 축소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문제들을 이제는 보고만 있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찾는데, 도심의 이게 상업 지역을 주거용으로 바꿔버리면 네. 다시는 그곳에 사실 당분간 50년 아니면 더 많은 시간 동안에 그곳이 상업 기능을 하기는 어려워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한 3개월? 네, 그동안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성명서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탈핵 관련해서만 계속 내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내지 않으셔서 저희가 그동안 이 성명서 읽어주기 시간을 잘 못했어요. 저 그동안 3개월 동안 너무 심심했는데, 오늘은 세상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2개의 성명서를 연달아 내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성명서, 지난주에 냈죠. 북동 재개발 사업 재심의하라 라는 주제로 먼저 첫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광주 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처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네. 저희가 3개월 동안 안 낸 게 아니고 뭘 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 뭔가 안 냈다라고 하면 뭔가 의혹적인 걸로 보여지는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있는. 저는 사실 네. 저도 에너지전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네. 탈핵 주제는 네. 매주 다루기가 좀 애매한데, 네. 탈핵은 굉장히 성명서가 거의 주 단위로 계속 나오고 네. 있고, 정말 중요한 활동을 해주셨는데,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잠시 다른 일들이 바쁘셔서인지 해서 그냥 제가 농담 삼아 말했는데 불편하시다면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담을 다큐로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사실 4대강이라던가 그리고 그 탈핵 온전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탈핵 운동에 반하는, 그리고 탈핵에 국민들의 염원에 반하는 일들이 좀 많아서 국가의 전체적인 방향성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강이라든가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일하고 좀 바빴습니다. 역시 열심히 하고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네.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알아서 편집. 편집 안 하고 그냥 내보낼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북동 재개발 최근 이슈가 갑자기 생겼는데, 물론 광주의 재개발 현안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계속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갑자기 막 신문지상 막 떠들썩해지면서 6월 말부터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세요? 네, 이게 저희가 성명을 발표한 건 7월 6일이고 그 성명의 원인이 됐던 행위는 6월 24일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더 이게 시간들이 늦어지는 거는 경관위원회 회의 결과들이 공개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는 이라고 좀 더 사실의 확인들이 필요했었고, 사실이 많은 부분들이 이게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개 내용들을 가지고 그 문제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민은 민주적이었는지, 아니면 그 논의의 결과들은 합법 아니 합리적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이라고 좀 7월 초에 제가 북동 재개발 사업을 재심의해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광주시는 도시의 그 경관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사업, 그다음에 뭐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개발 사업들이라든가 어떤 높이 이상의 그 건축물이 지어질 때 경관심의, 다양한 경관심의의 대상이 있는데요.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풍경, 그리고 또 하나는 경관이라고 눈에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딱 내 손 안에 잡히진 않지만 중요한 공공재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경관이 어떤 누군가의 개발 사업, 누군가의 사업들로 인해서 공공이 누려야 할 경관이 훼손되는 잖아요.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게 적절한지 이걸 심의하는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관위원회가 북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심의를 지난 6월 24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민선 8기의 시작이 7월 1일이었고 민선 7기의 마지막 시점 중에 경관 심의가 열렸는데요. 북동 재개발 사업은 그동안 경관적 문제들이 많은 그 경관에 대한 이 북동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금남로 주변이라든가 온도심에 경관의 문제들이 우려가 되어서 2021년에도 이 개발 계획으로는 도시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강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금남로라든가 온도심의 상업지역이 주거공간으로서의 경관적 변화, 지금 이제 상업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2021년 9월에는 경관심의에 반려를 했고 올해 3월에는 재심의 대상으로 조건들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이 해소되지 않은 사실은 비슷비슷한 좀 더 개발의 밀도들은 줄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주거 중심의 개발 사업들이 변화가 없이 다시 재심의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 회의 다음 주에 바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렇게 회의를 개최한 이유가 있나요? 강주시청에 따르면 그러니까 접수하고 6월 8일 날 북동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해달라 하고 북구청에서 시로 그 내용을 접수받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7월 8일 한 달 이내니까 개최할 수도 있고 사실은 북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관적 문제들로 인해서 반려라든가 재심의하는 결정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또 충분하게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는지를 검토했어야 되는데 회의 결과들을 보더라도 조건이 충분히 재심의했을 때의 조건 지난 3월에 했던 조건들이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특별한 사유다. 재심의하면서 조건으로 붙였던 내용이 해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재상정을 하려면. 네. 그런데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민선 8기 시작하기 며칠 놔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판단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았냐. 그리고 또 한편 민선 8기가 도시에 대한 비전, 철학 이런 것들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에 이제 적합한지 이런 것들도 따져볼 수 있도록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에 경관위원회 해도 되었을 텐데 서둘러서 꼭 해야 했었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궁금한 건 제가 알기로 이경희 처장님은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경관위원회 위원 참여도 여러 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관심이 이렇게 조건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회 개최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재심의의 조건들이 해소가 돼야 안건으로 상정되는 의미가 있죠. 그것이 사전에 예를 들면 행정에서 지난번에 예를 들면 지난 3월에 재심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개방 지수를 확보해라. 이런 조건들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경축을 확보해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재심의 하도록 요구했어요. 그러면 다시 안건으로 상정됐을 때는 그 문제가 해소가 돼야 안건으로서의 충실성, 심의 자료의 충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통경축의 문제라든가 개방 지수가 여전히 이번 조건에도 6월 달에 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조건으로 불충분해가지고 다시 또 조건으로 붙여놨더라고요. 그거는 해소가 되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행정에서 조건을 충족시켜 오라고 요구를 했어야죠. 그것이 특별한 사유인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6월 말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러면 성명서상에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 지침에 위배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위배가 되는 거예요? 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심의 안건이 충실하게 기존에 재심의했던 조건들이 이행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심의 서류의 충족 여부를 담당 부서가 검토를 하고
경관위원회를 네, 개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부의 경관심의 운영 지침에 보면. 근데 경관심의 담당 부서에서 심의 서류가 부족했는데 경관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미 통경축과 개방지수가 해결이 안 됐어요. 네네. 안 됐는데 이게 그래서 경관 심의 서류의 충족 여부가 검토가 돼서 충족을 했을 때 개최해야 되는데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관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점. 그 다음에 경관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는 각 위원들이 이제 사전에 그 심의 서류들을 살펴보고 그 심의위원용 경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깊게 그 경관에 대한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회의 열렸을 때 체크리스트에 맞냐 틀리냐를 막 다 따져보거나 하면 또 오랜 시간들이 소요가 될 수 있고 운영의 그 심의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그 경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작성하지 않았더라고요. 아, 그걸 매번 회의 때마다 네, 그렇게 되어 위원들한테 있습니다. 보고합니까? 네, 근데 이제 시에서는 이건 재심의이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를 굳이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재심의의 내용이 같은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경관위원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받았어야 되는데 작성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행정이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재심의할 때는 새로 참여하는 분과 기존에 결정했던 분하고의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심의 시, 그러니까 이번 북동 경관 재개발 사업의 경관위원회 심의는 재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심의 시에는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3분의 2라고 하면 11명 이상이 이제 참여해야 되는데 현재는 10명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명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지만 이 다양한 공공적 행정에서의 객관성, 그 다음에 그 기준들을 잡아가는데 3분의 2 이상을 사실은 채우지 못하는 게 1명이 되고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하게 되면 사실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게 무효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지침을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또 성명서에 보니 그 경관위원회 회의는 원래 공개가 원칙이라고 하셨어요. 그 보통 법정위원회는 공개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공개를 안 했잖아요, 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그 강주광역시 경관조례. 아마 이런 거는 밑에 자막도 막 깔아주시고 하시나요? 그 자막 깔기 귀찮아서 잘 안 깔 것 같아요. 강주광역시 경관조례 제27조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경관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사실은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어서 이 조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저희가 그냥 추정하기에 다른 법정위원회 회의는 다 뭐 비공개를 중심으로 하거나 왜냐하면 재산상의 이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뭐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들이 비공개로 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사적 토지의 개발 사업들이라든가 공공적 개발 사업이 그 도시계획 결정이 변경되거나 그 건축 행위들로 인한 사적 재산상의 영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자체 잘못했을 때 도시계획 결정이 뭐 그 투기와 결합하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비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경관위원회가 공개를 하는 것은 경관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 그리고 시민들의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호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경관위원회의 그러니까 회의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회의가 여기 명확하게 그 단어로 보면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언제 회의가 열리는지 그 온라인을 통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가 고시를 해야, 고시 공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언제 어떤 건으로
네. 안건으로 회의를 어디서 한다라고 하는 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맞는 행정적인 그 조치일 네, 거라고 네. 보여지는데 지금 광주시는 경관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 결과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공개라고 하는 사전에 공개를 위한 행정적 행위들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회의록이라든가 회의 도서에 대한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경관위원회 회의 결과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난 걸로 아는데 네.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북동과 관련해서 사실은 금남로변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이 되어야 할지 사실은 기존에는 뭐 임동이라든가 그 금남로변에 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그 개발이 구체적인 모습은 진짜 공사가 될 때 보인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진짜 체감하고 저런 형태의 개발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선 그 7기 때도 그래서 계속 도시의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네. 용적률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상업지역에 그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다 보니까 고층화되는 주거단지, 네. 상업기능이 아닌 주거단지로 인해서 그 경관상의 문제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위원회는 북동과 관련한 경관위원회는 사실 더 검토되고 조건도 불충분했고 네. 경관위원회가 개최되는 조건들도 불충분했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관위원이 함께 사실은 공공적 책임들을 다하기 위해서 그 논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래서 재심의가 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위원회로 7명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경관위원회 아까 국토부의 운영 지침에 보면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네.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명의 과반수의 출석이라고 하면 4명이 출석을 하더라도 소위원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하고 네, 그러네요. 3명의 의원이 네, 참여해서 여기서 과반의 동의라고 하면 4명이니까 3명의 동의? 그래서 사실 광주에 정체성을 갖고 있고 상징적인 공간, 그리고 지금 이미 너무 이제 많은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이루어지는 주거화로 인해서 도시의 경관의 변화들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이게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몇 명이 숫자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3명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의견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위원회를 꾸려서 다룰 거는 아니다. 이건 좀 더 시민들과 공론화하고 경관이라고 하는 게 회의도 공개를 할 만큼 공공재적인 성격과 그리고 북동의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몇몇의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은 아니지 않냐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환경운동연합이 북동 재개발을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어떤 것이죠? 저희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북동 지역이 쇠퇴하고 그리고 인근에 도로에 접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우리 온도심의 활성화는 사실 강주의 중요한 도시 정책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도심을 예를 들면 우리가 강주에 두 곳에 도심지가 있잖아요. 중심 상업지역 있잖아요. 원도심과 상무신 상무신도심 신도심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상무가 있는데 사실 원도심이 계속 쇠퇴했고 이것에 이 원도심을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건 중요한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게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재개발을 통해서 되는데 이 재개발이 상업적도 재개발을 해요. 상업의 용도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북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은 용적률을 1300%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일반 상업지역은, 또 이제 높은 용적률을 받으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상업적 기능을 갖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용적률의 범위 자체가 높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상업적으로 재개발.
되는 게 저희들은 좀 필요하다. 그래야 온도심을 찾는 사람들 아니면 온도심 주변에도 그 주거 지역들이 쭉 있잖아요. 주거 지역 사람들이 상업 필요한 네. 온도심 주변에 있는 주거 지역의 시민들에게 상업적 기능들을 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 돼야 온도심이 좀 되살아날 수 있다,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상업 지역의 재개발들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는 아니고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라는 게 거기에 이해가 되고요. 네. 자, 성명서의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북동 지역 상인들의 재개발 반대 이유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광장에서 금남로와 원도심의 경관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만들기 위해 북동 재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도시관리, 도시경영을 혁신하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북동의 새로운 변화들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동 재개발 사업 재심이라 내용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 더 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온도심은 광주가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었던 곳이고, 우리가 온도심에 대한 애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온도심에 이미 누문동이라든가 아니면 금남로변에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온도심, 금남로변의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온도심의 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상태로 계속 쇠퇴하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저는 강주의 이 미래의 모습들을 그려나가는데 시민들도 기꺼이 동참할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도시의 미래의 공간의 모습, 도시 공간의 개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어서 민선 8기에 좀 방향들을 꼭 저는 우리가 함께 합의하고 한 방향으로 같이 좀 나가서 북동이 저희 한경운동연합도 북동에서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북동의 쇠퇴라든가 북동의 지금 침체되는 상황들, 상업 기능들이 이제 많이 축소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문제들을 이제는 보고만 있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는데, 도심의 상업 지역을 주거용으로 바꿔버리면 다시는 그곳에 사실 당분간 50년 아니면 더 많은 시간 동안에 그곳이 상업 기능을 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그 공간이, 그러니까 상업 기능을 그러니까 중심 상업 지역으로 놔뒀기 때문에 저희가 중심 상업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가지고 어떤 개발 계획들을 접목하는 게 좋은지 좀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저도 동의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북동 재개발 사업 재심의하라의 성명서 읽어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